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기와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9쌤의 기출의 미래 수학 원입니다. 자, 6번째 시간입니다. 함수 나라를 들어와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학습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앞에 것들에 대한 수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강의 목차에서 함수에 대한 어떤 분석, 또 함수 종류, 그 지수함수의 특징, 그리고 지수함수 OX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에 걸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개념 정리를 했어요. 자, 89번에 별표 3개를 딱 쳐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혹시 복습 차원에서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같이 나온다 하면 역함수 의심하고 간접 비교를 하고 기하적인 의미의 삼총사 해석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다양한 어떤 자세 같은 걸 했어. 근데 이 문제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같이 나온 문제가 아니야. 지수함수만 하나 나오고 2차 함수로 포장된 거죠. 자, 그래도 푸는 전체 원칙은 변함이 없어. 지수함수 그러면 정점과 점근선이 중요하다. 그 정점과 점근선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걔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그래서 눈금 하나 표시하는 거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점이 함수 위에 있다 하면 대입하고 이런 자세는 당연히 우리가 배웠잖아. 자,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이 없습니다. 일단 뭐 해야 돼?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래서 자,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조금 크게 그려서 X축, Y축이 있고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수함수 0,1을 지나니까 자, 요런 그래프를 그릴게. 자, 얘가 y는 2의 x제곱입니다. 그리고 2차 함수가 y는 있고 자, 적을게요.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때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 있잖아, 얘. 얘가 x1인 거야. 그리고 만나는 점, 얘가 x2인 거예요. 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지수함수는 정점이 존재합니다. 표시를 딱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출발점이야. 자, 그리고 나서 기억 보니까 x2가 2분의 1보다 커요를 묻고 있어. 자, 일단 이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지수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는데 쌤, 저는 x1과 x2를 정말 구할 거예요. 그럼 큰일 나죠. 왜냐하면 초월함수하고 우리가 다항함수를 연립을 못한단 말이야. 절묘한 숫자의 조합에서 나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자, x2가 2분의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접 비교야. 간접 비교입니다. 그래서 x좌표의 상대적인 위치를, 상대적 크기를 y값으로 비교한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자, 만약에 2분의 1이 x2보다 작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지금 1일 거고 얘네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이게 작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2분의 1을 지수함수에 넣었을 때 y값이 2분의 1을 2차 함수에 넣었을 때 y값보다 어떻다는 거지? 작을 거라고. 그걸 가지고 기억을 할게. 자, 기억. 지수함수에 넣었어요.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지 약 1.4입니다. 그리고 2차 함수에 넣었어요.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죠. 그리고 플러스 2. 자, 요거 계산하면 2분의 3이 돼. 1.5. 그럼 이게 크네. 2분의 1을 2차 함수에 넣었을 때 y값이 크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의 위치는 x2보다 작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컸다면 2차 지수함수 쪽이 컸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 위치 자체가 지수함수 쪽이 크면 x2보다 오른쪽에 2분의 1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은 맞네요. 자, 동그라미 치고 자, 니은을 볼게. y2 빼기 y1. 자, 책하고 같이 보셔야 돼. 자, 지금 y2 빼기 y1 얘가 x2 빼기 x1 얘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 뭐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야 돼요. x2 빼기 x1은 분명히 양수니까 부등식의 양변을 x2 빼기 x1으로 나눕니다. 그럼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으로 나누고
얘는 1이 된다고. 그럼 이게 지금 맞아요? 이 말인 거야. 기하 3총사 중에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1, y1, x2, y2를 있는 기울기지, 기울기. 그래서 얘 전체를 뭘로 해석해야 돼? 기울기로 해석을 하셔야 돼. 기울기. 기울기. 그럼 이 1은 과연 우리가 평가원에서 교수님들이 툭 던져줬을까? 절대 아니에요. 문제 안에 힌트가 다 있다고. 자, 어디 있을까요? 1이란 게 어디 있을까? 자, 위에 나왔다.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기억을 풀 때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3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보여? 마이너스 1, 0하고 2분의 1, 2분의 3을 연결하면 얘 기울기 있지. 절묘하게 얼마 돼요? x 증가량 2분의 3분의 y 증가량 2분의 3. 와, 1이다. 그러니까 결국 얘와 얘를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런데 x1, y1, x2, y2를 이었을 때의 기울기는 얘가 된다고. 누가 더 커요? 양수니까 급할수록 크잖아. 그러면 1이 더 큰 거야. 1이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풀어야 정확한 풀이가 되는 거야. 되시겠지? 자, 문제는 디귿인 거야, 디귿. 자, 디귿이, 자, 요거 한번 볼까? 자, 이쪽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왔다고. y1 곱하기 y2야. 근데 어떤 게 가장 근본 베이스냐면 x1, y1이 지수함수 그리고 2차 함수 위에 있다. 그리고 당연히 지수함수 2차 함수 위에 x2, y2도 있다. 그럼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보이면 참 좋아. x1, y1하고 그리고 x2, y2하고 얘네들이 누구? 자, 수능 직접 연계 지수함수지. 요 위에 있다. 어떤 점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다? 대입인 거야. 그럼 대입을 해야 되잖아. 즉 다시 말해서 y1은 2의 x1 제곱이 되고 y2는 2의 x2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을 곱한 거죠. 형태가. 따라서 y1 곱하기 y2는 잘 보시면 자 2의 x1 플러스 x2로 이렇게 되는 거야. 평가원 문제는 굉장히 정교해요. 2분의 루트 2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지수 부등식이거든.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왜?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었던 거야.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은요. 2의 0제곱이겠죠? 그래서 얘가 2의 0제곱이었던 거야. 밑이 다 통일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디귿에서는 어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래서 대입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부등식의 색깔이 깔려 있는 거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사실 디귿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x1 플러스 x2라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그리고 0보다는 작아 요걸 묻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돼? 선생님 이제 요걸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다시 좀 문제가 복잡하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 자, 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있었어. 그리고 얘가 y축이 있었거든요. 여기 지수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자, 그랬을 때 얘가 누구였냐면 x1이었고 얘가 지금 x2였단 말이야. x2. 정점 얘가 1, 0,1, 얘는 지금 0,2였다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보세요. 조금 전에 기니디 문제는 항상 앞에 것끼리 연결이 돼 있거든. 기억에서 2분의 1을 물었다고. 그러면 2분의 1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에 2분의 1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근데 2차 함수가 떴어. 그 유명한 대칭성.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x1 플러스 x2의 범위는 x1의 범위를 찾고 x2의 범위를 찾아서 합의 범위를 찾겠다는 거야. 그럼 x1의 포위망을
최대한 좁혀야 되는 거야. 선생님 설명 이해되겠어? 그럼 여기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미 x1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x1보다 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누구를 가지고 오냐? 여기에 2분의 1이 있다고 이렇게 갖고 오면 대칭성에 의해서 얘 누가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을 거야. x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잡을 수 없을까? 자,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얘보다 더 가까운 거 없을까? 보이죠? 지수 함수는 항상 정점이 중요한 거예요. 정점이. 그래서 얘 이렇게 1층하고 똑같은 높이의 x값을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잡을 수 있다고. 누가? 2차 함수가 1이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잡을 수 있다고. 2x제곱은 1이에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잡힌다고. 자,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 더 자세하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x1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다고. 그리고 얘도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뭘 잡을 수 있냐면 x1의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x1의 범위. 자, x1은 가만히 보니까 자, 일단은 누구보다 여기서 바라봤을 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가까운 인접한 녀석을 찾은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찾은 거죠. 같은 원리로 x2는 왼쪽에서는 누가 보인다? 여기 바로 옆에 있어. 2분의 1이. 그래서 2분의 1을 쌤 적으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은 누가 보인다? x2 입장에서는 2분의 루트 2가 보이는 거야. 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분홍색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부등식의 성질 때문에 x1 더하기 x2는 최소 가장 작을 수 있는 녀석들 두 개 더 있는 것보다는 크고 가장 클 수 있었던 녀석을 더 있는 것보다 작다. 맞네. 그래서 노란 게 맞다는 뜻은 결국은 왼쪽에 얘가 맞았다는 뜻이고 얘가 맞았다는 뜻은 디귿이 맞았다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기역, 리은, 디귿이 다 맞네요. 그쵸? 정답은 기니디에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요게 6월 모평이었고 사실 이제 나형에서 21번 자리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서는 기니디 OX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출제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학습 결손이 조금 약화될 수 있고, 그지? 위드 코로나 시대잖아. 그리고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문과, 이과가 같이 보던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소재 중에 한 개가 OX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복습을 철저하게 하세요. 자, 됐어요. 이제 우리 위기는 넘어갔고 그 다음 문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90번 문제네. 자, 그림과 같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나왔어. 자, 요런 건 조금 선생님이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3 이상의 자연수 n. 자, 이런 건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y는 nx제곱, 2x제곱. 그러니까 밑이 더 크니까 당연히 nx제곱은 2x보다 반식의 방향으로. 우리 공부했죠? 2개 이상의 지수 함수가 있으면 밑이 크면 클수록 반식의 방향으로 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다리꼴 ABCD의 넓이를 구하라. 아, 여기에 사다리꼴이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사다리꼴인 거야. 지금 현재. 자, 요거.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사다리꼴. 자,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볼래? 요 뜻인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점의 좌표가 필요하지. 그래서 A점의 좌표부터 한번 보시면 A점의 좌표. 자 여기다 한꺼번에 쓸게. 자, A점의 좌표를 보면 X좌표가 1이었어요. 근데 걔가 요 위에 있으니까 1,n이 되고 그리고 B점의 좌표는 똑같이 1이었다. 그지? 1,2가 되고 자, C점의 좌표는 2, 들어가고 여기서 집어넣었으니까 n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D점의 좌표는 2, 해서 여기 대입하면 4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볼까요?
자, 넓이 S는 2분의 1에다가 그리고 일단 높이부터 먼저 하자. 한 칸이다. 그지? 자, 한 칸 곱하기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선분 AB의 길이 A점의 Y좌표에서 B점의 Y좌표를 빼면 돼. 그러면 N-2. 자, 그리고 플러스 선분 CD의 길이 점 C의 Y좌표에서 점 D의 Y좌표를 빼면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4. 자, 요렇게 더해 줍니다. 얘가 18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요렇게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결국 N제곱 그리고 플러스 N에다가 마이너스 6이 이하가 됩니다. 36 이하. 그리고 N제곱 그리고 플러스 N에다가 마이너스 4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N 플러스 7, N 마이너스 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N이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양수인 거야. 따라서 얘가 뭐가 되면 되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N은 6보다 작거나 같다. 하지만 절대 잊으면 안 돼.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N은 3, 그리고 4, 5, 6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답은 18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소재가 있지만 사실은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에 불과했던 문제야. 자, 91번 한번 볼게요. 91번. 그림과 같이 해서 곡선을 y는 2x제곱. 자, 요것도 한번 잘 보세요. 직접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기울기를 연결해서 쌤 한번 풀어볼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X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그러니까 옆으로 위로 옮긴 어떤 차이가 똑같은 거야. 그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지. 만나는 점 A 0,1까지 거리. 자, 그거 한번 고민해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은 해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한번 보세요. fx가 있어. fx가. 그리고 여기에 지수함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y는 x 플러스 1이 있었던 거지. 그럼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자, 다시 한번 볼래? 2x제곱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도 첫 번째 방법 해볼게.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2x제곱을 y축에 대해서 대칭해보자. 그럼 y는 2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될 거야. 그리고 걔를 x축 방향으로 4분의 1,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켜보자. 자, 따라서 y는 2에다가 마이너스 x 대신에 x 빼기 4분의 1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을 합니다. 얘가 되는 거야. 얘가 fx인 거죠. 그럼 쌤 시키는 대로 그대로 너가 fx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y는 x 플러스 1이니까 자, y는 x 플러스 1. 자, 얘네들의 교점을 살펴봐야 돼. 근데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를 우리가 연립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자, 그래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절묘한 숫자의 조합에 의해서 구할 수 있을 때도 있다라고 했거든. 그 희망을 가지고 한번 봅니다. 자, 요거 만나는 교점이다. 그럼 는 해야 되죠. 따라서 2에다가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보시고 그얘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면 x 플러스에다가 4분의 3이 나와요. 자, 요식 잘 봐.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왼쪽에는 지수, 오른쪽에는 1차. 그러면 못할 것 같았지만 무엇 때문에? 좀 다시 크게 쓸 거야.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거, 정점 때문에 지수가 0이 되는 x값. 그러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때의 y값 1이지. 여기도 4분의 1 넣으면 1이지.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 지금 현재 여기 식 했을 때 4분의 1 했을 때 같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요 방정식의 x값이
4분의 1이 나온 거야. 과연 한 개밖에 없을까? 이런 것도 공부하셔야 돼. 2분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런 그래프.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런 그래프. 그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x는 얼마라고요? 4분의 1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4분의 1이란 걸 지수함수의 정점의 의미를 가지고 딱 했거든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적을게요. 4분의 1, 그리고 그때의 뭐 y값 집어넣으면 4분의 5잖아. 4분의 5. 만나는 교점을 A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0,1까지의 거리. 자, 요거 계산하실 수 있지. 0,1까지의 거리. 그럼 여기다 밑에 적을까? 자, 0,1.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해볼까요? 따라서 AB의 길이. AB의 길이. 자, 얘가 K거든요. 루트에다가 16분의 1.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16분의 1이야.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루트 8분의 1이죠. K제곱은 8분의 1. 그러면 K제곱분의 1은 8. 그래서 답은 8이라고. 되겠어요? 91번의 답은 8.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요게 첫 번째 방법.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이건 참 운 좋게 이걸 딱 찾을 수 있었다고. 두 번째 방법은 기울기로 연동을 한번 시켜볼게. 와, 선생님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X축으로 움직인 양, Y축으로 움직인 양이 얘랑 똑같다고요? 그랬을 때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Y는 2의 X제곱인 지수함수가 있었어요. 걔를 Y축 대칭해.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똑같이 0,1을 지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분홍색을 X축 방향으로 4분의 1,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 그러면 얘하고 얘 길이가 똑같다. 근데 절묘하게 얘가 기울기가 1이다. 결과적으로 요 A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선생님 말 이해되겠어? 자, 얘가 얼마 된다고요? 4분의 1만큼 이동했으니까 4분의 1. 그리고 0,1에서 4분의 1만큼 이동했다. 4분의 5. 이렇게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기울기를 한 번 더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 그 뒤에 거는 똑같아요. 자, 이제 지수 함수 끝났습니다. 그리고 로그 함수를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지수 함수의 내용이 그대로 로그 함수에 적용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지수 로그 함수를 같이 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거야.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연결 개념을 한번 볼게. 먼저 우리 교재. 로그 함수는 1보다 클 때 그리고 0하고 1 사이일 때 감소하는 함수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래프 모양까지 쭉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로그 함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자, 로그 함수입니다. y는 로그의 ax야. 밑은 자,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가 되는 게 맞아. 그지? 자, 새로운 함수가 떴습니다. 첫 번째 관찰해야 될 거 정의역과 치역. 그래서 정의역은 양의 실수죠. 그래서 우리끼리 자, r 플러스로 표현할게. 그리고 치역, 함수 값들은 실수 전체니까 자, r이라고 쌤 표현할게. 자, 정의역과 치역을 관찰하고 두 번째, 특별한 선과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정점과 점근선. A 값이 뭐든지 간에 1,0이라는 정점을 지나고 점근선은요. 로그 함수의 점근선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야. 그러니까 x는 0, y축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자고. 다시 여기서 로그 함수에서 정점을 찾는 방법은
정점을 찾는 방법. 자, 여기다 참고해서 적어둡니다. 자, 정점을 찾는 방법은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야. 진수가 0이 되는 x값. 자, 요게 정점의 x좌표. 정점의 y좌표는 그때의 y값. 자, 진수가 자, 1 되는 x값이야. 진수가 1이 되는 x값. 그리고 그때의 y값. 요게 정점의 좌표인 거야. y는 있고 그리고 로그에다가 여기 3에 6-2x. 야, 여기에 빼기 1입니다. 그러면 정점의 좌표는 뭐냐면 진수가 1이 되는 x값. 자, 얘가 1 되는 x값. 그래서 2분의 5죠. 2분의 5. 그리고 그때의 y값. 2분의 5 대입하면 로그 3의 1이니까 제로. 그럼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정점이 된다는 뜻이야. 점근선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x값. 전수는 자,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야. 그럼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x값 찾으면 돼. 그러면 점근선은 x는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찾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지? 자, 1,0 그리고 y축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점근선 정점 설명. 그 다음 쌤 뭐 하라고 했죠? 증가 감소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증가 감소. 그래서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이때 같은 경우는 감소 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 함수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극대극소 로그 함수 의미 없지? 계속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볼록성은 공통 과정이 아닙니다. 그죠? 빼. 그리고 대칭성, 주기성이라고 하면 뭐 단독적으로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갖고 있지 않아. 그냥 통과되는 거야. 자, 여기에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조금 실전적으로 한번 보자고. 추가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로그 함수가 2개 이상이 떠. 로그 함수가. 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끼리 얘는 y는 로그의 3의 x. 자, 로그 함수.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y는 로그의 2의 x 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분홍색끼리의 x축 대칭, 노란 것끼리의 x축 대칭. 자, 얘는 y는 로그의 2분의 1x가 되고요. 그리고 y는 로그의 3분의 1x가 돼. 자, 선생님 뭘 설명할 것 같아?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지수함수는 로그 함수하고 y는 x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시계 방향이었지. 로그 함수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5번째. 이거 마찬가지. 모든 x에 대해서 로그의 2의 x하고 로그의 3의 x하고 얘가 이게 크다. 거짓말이죠. 자, 또 로그의 2의 p하고 로그의 3의 q가 똑같다. 그럴 때 pq 중에서 누가 크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다.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수로그 마찬가지로 밑이 다른 로그는 대소관계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 자, 6번째. 자, 요런 거 한번 볼까? 우리 지수함수 했으니까 y는 있고 k에다가 ax 제곱 곱하는 거. 그리고 y는 로그의 a에다가 kx 하는 거.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 얘 같은 경우는 로그의 a에다가 x 그리고 플러스 로그의 a에다가 k 이렇게 가는 거지.
결국 로그 A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로그 AK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자 이렇게 하시면 돼. 밑을 통일할 수 있어. K라는 것을 지수의 로그를 끼고 오면 로그 A의 K 그리고 곱하기 A의 X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A에다가 X 플러스 로그 A의 K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지. K배 되었다고 해서 평행이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Y는 K 곱하기 AX제곱인 지수함수는 Y는 AX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K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다. 라는 것도 좀 특이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자, 7번. 함수가 서로 같다. 자, 특정 교과서들에 몇 개 있는 건데 자, 이게 얘함수하고 얘함수하고 같을까? Y는 로그의 A의 X제곱. 그리고 선생님 저거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뚝 떨어지니까 로그의 AX하고 여기 제곱 있는 얘하고 이 두 개 그래프는 같은 겁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정의역이 달라지지. 왜냐하면 애초에 이미 X제곱이 이 로그 함수의 진수였던 거야. 그러면 진수 조건에 의해서 X제곱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X가 이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그럼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뭘까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지. 근데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뭘까? 진수가 X니까 X가 양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없어. 자, 그래프로 쌤 표현해 볼게요. A가 만약에 1보다 큰 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얘가 Y는 로그 AX인 거야. 당연히 뭐 표시해야 돼? 정점을 표시해야 돼요. 근데 2배의 얘는 같은 X 값에 대해서 위아래로 길게 뻗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Y는 해서 2배의 로그의 AX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얘는 뭘까? 정말 같아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이건 뭐야? 절대값 X. 자, 지난 시간에 쌤 했습니다. X의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 이상이라고 생각해서 Y축의 오른쪽만 그리고 나서 플러스 X 넣었을 때 마이너스 X 때 같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그럼 이 두 개를 합했는 게 얘나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설명 되겠지? 따라서 포함관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절대값이 없었다면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겠지. 그래서 함수가 함부로 거듭제곱을 내리거나 할 수 없는 거야. 대신에 세제곱 홀수차가 되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자, 8번째 셈 한번 볼게요. 8번째. 자, 8번째는 AX 제곱하고 그리고 로그 AX하고 자, 이렇게 있거든. 요 녀석의 실근의 개수. 자, 요건 쌤이 퀴즈.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당연히 밑이 1보다 작다면 A가 지수함수는 요런 감소함수가 나오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도 감소함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무조건 한 개의 교점이 생기고 얘는 Y는 X에 관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A가 1보다 클 때를 묻고 싶어요. 실근의 개수 몇 개일까? 실근의 개수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자,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다. Y는 X를 쫙 하고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려요. 얘가 Y는 AX 제곱이야. 당연히 0,1 표시. 그리고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를 그려요. Y는 하고 그리고 로그에다가 AX 이렇게 해서 요게 1,0을 그린다고. 그럼 이렇게 그려놓기 때문에 보통 개념서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교점이 없다. 즉 실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 그런데 얘도 자, 선생님 A씨를 y는 이렇게 해서 루트 2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를 가지고 와볼게. 그럼 얘는 2,2 반드시 지나죠. 그리고 4,4 반드시 지난다고. 그럼 이 지수 함수를 선생님이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y는 x가 이렇게 있던 상태에서 2,2를 지나고 4,4를 지나. 그리고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고 0,1을 지나니까 지수함수가 이런 모양이 돼. 그럼 얘의 역함수는 자 이런 모양이 된다고. 이게 역함수잖아. 즉 y는 했을 때 밑이 루트 2인 로그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분명하잖아. 그럼 만나는 교점이 몇 개예요? 2개가 된다고.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없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2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절묘한 숫자의 조합에서 접할 때도 있겠죠. 이렇게 접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몇 개라고 얘기하면 돼? 아, 얘는 2개 이하다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2개 이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8번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지수로그를 다 했으니까 9번째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수로그가 같이 나와. 밑이 동일한 경우, 그리고 밑이 역수가 되는 경우, 그리고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하고 같이 나와요. 자, 밑이 동일하면 항상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 밑이 동일하면 평행이동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밑이 역수가 된다고 y는 a분의 1x하고 x제곱과 y는 ax제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지금 밑이 역수지. 그럼 그때는 대칭이동인 거야. 자, 대칭이동의 관계를 의심하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한 문제에 같이 나왔어. 그러면 역함수를 의심해야지. 오, 이거 우리 그러면 로드맵 바로 나와야 돼. 역함수를 의심해야 돼. 역함수가 맞다면 y는 x의 보조선을 긋고, 그리고 좌표의 대칭성, 개수의 대칭성을 쓰는 거고요. 역함수가 아니면 간접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완전 기계적으로 y는 a에다가 x-m제곱 그리고 플러스 n이었어. 그럼 이거의 역함수, 로그 함수는 y는 로그의 a가 슉 들어가고 여기에 x 빼기 m이 아니라 n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m 모양이 돼야 되겠죠. 위치가 바뀐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도 정확히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던져줬는데 지수로그 함수의 직접적인 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요거하고 이제 통합형으로 30번이나 이런 주제로 또 나왔던 게 이게 있어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요 녀석의 실근의 개수 또는 실근. 자, 요거는 꼭 자,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억하셔야 돼. 자, 어떻게 바라보냐면 원래 함수 fx가 증가 함수냐, fx가 증가 함수가 되냐, 감소 함수가 되냐에 따라 달라져야 돼. fx가 감소 함수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고, 증가 함수가 된다면 이런 거야.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자, y는 x가 이렇게 있고, 자, 역함수면 당연히 대칭성 쓰고, 그리고 원래 함수가 얘가 fx가 연두색이었다면 역함수는 대칭성이 돼야 돼서 f의 역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나 원래 함수하고 y = x의 교점이나 100% 일치하죠. 따라서 증가 함수가 되면 fx하고 y는 x하고의 실근을 관찰하시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감소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게. 감소함수가 되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 지수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지수로그에서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가 이런 모양이었어. 밑이 1보다 작은 로그함수가 이런 모양이었어.
그럼 이때 y는 x 위에 반드시 교점이 한 개 생기죠. 교점이 생긴다고? 자, 그런데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냐면 무조건 한 개 생기거든. 근데 조금 일반화시켜서 보면 이런 것도 돼. 원래 함수가 감소 함수라고. 그럼 y는 x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분홍색처럼 얘가 fx였어. fx. 그러면 역함수는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고. 얘가 f의 역함수가 돼.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 얘가 성립하지 않죠. 왜? fx하고 역함수의 실근 중에서 오직 한 개만 y는 x 위에가 존재하고 y는 x 바깥쪽에 이렇게 존재할 때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야. 그러면 fx가 감소함수면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돼? 두 가지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무조건 y는 x 위에 한 개 존재한다. 운명처럼 한 개 존재한다. 자, 요렇게 적어 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y는 x 바깥쪽. 자, 우리끼리 표현을 이렇게 합시다. y는 x의 뭐 여집합이라 표현할게. 그럼 이 말 뜻은 y는 x 위에 말고도 존재가 가능하다. 존재 가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if y는 x 바깥쪽에 존재한다면 대칭성을 써야 돼. 그 대칭성은 좌표의 대칭성하고 개수의 대칭성입니다. 만약에 얘가 알파, 베타였다면 y는 x 아래쪽에 그럼 위쪽에 베타, 알파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y는 x 아래쪽에 두 개가 존재했다면 y는 x 위쪽에 두 개가 존재하면 돼. 그래서 좌표의 대칭성, 개수의 대칭성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 쭉 정리한 거 있잖아. 정리한 거를 쭉 한번 해보시면 대충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적용이 다 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면 좋겠어. 자, 우리 그 수학을 공부할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아? 내가 좀 미숙한 부분 그리고 항상 틀린 문제의 유형을 많이 틀리죠.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문제 색깔이나 유형은 잘 맞추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도전해서 점수를 올리는 전략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실수하거나 많이 틀리거나 취약한 단원이나 유형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틀리지 않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틀리는 거 있잖아. 예전에는 노트에 막 일일이 다 적었다고요. 근데 그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좀 추천하냐면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휴대폰 가지고 내가 오늘이나 이번 주 틀렸던 문제들을 쭉 이렇게 찍는 거야. 그냥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날짜별로 다 정렬이 되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내가 쭉 틀렸던 문제들을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눈으로 보는 거야. 아, 내가 이거 틀렸지? 이렇게 해서 틀렸던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이걸 한번 이렇게 3-4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틀렸던 문제 유형이나 색깔을 휴대폰을 펼치지 않더라도 아, 내가 이런 걸 틀렸다? 근데 왜 틀렸는지 그게 막 영화의 잔상처럼 쑥 지나간다고. 그래서 피드백에 대한 어떤 전략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92번부터 이제 좀 가벼운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기운 내자. 곡선 y는 2의 x제곱 플러스 5입니다. 지수함수의 점근선, 지수 부분을 뺀 나머지. 그래서 y는 5가 돼. y는 5. 요거.
그리고 곡선의 교점의 좌표. 그럼 뭐야? y는로 얘가 5가 되는, 즉 로그 3에다가 x 그리고 플러스 3.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얘가 5가 된 x값. 그럼 로그의 3의 x가 2가 되는 거. 그래서 x는 3의 제곱 9가 됩니다. 그럼 결국 교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 하면 9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93번.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도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린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게 해야 되겠어? 치환하는 유형도 있죠. 로그 AX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라고 하면 로그 AX를 T로 치환한다. 그럼 범위에 유의해서 T의 조건을 잘 잡고, 그리고 세 번째는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야. 근데 산술기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만약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야. 자, y는 로그의 ax 해서 밑이 1보다 커. 정점의 좌표가 1,0이죠. 근데 양수 조건이 되려면 이런 거 되겠다. 그지?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전부 양수지. 전부 양수다. 그래서 밑과 진수가, 자, 밑이 1보다 커야 돼. 그리고 진수도 1보다 커야 돼. 밑과 진수가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수 조건의 함축적 표현이고, 그러한 로그 가지고 산술기하로 결합될 수가 있어. 자, 밑이 1보다 작다면 이 부분이 양수 조건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지? 자, 밑이 1보다 작아야 돼. 물론 0보다는 커야 되고, 진수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지? 자, 요런 조건이 되면 양수 조건의 함축적 표현도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가 산술기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아무튼 최대 최소가 떴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을까 보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 함수가 되는 거야. 그때 0하고 12까지가 이렇게 있어. 최대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0을 넣었을 때 값이네. 최소값 구하세요. 자, f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값. 그러면 2 곱하기 로그에다가 2분의 1이 들어가고 k가 됩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인 거지. 그러면 로그에다가 2분의 1에 k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결국 k라는 건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 돼. 그럼 얘는 4잖아, 4 그냥. 그치? 4죠? 그래서 얘 자체는 그냥 k가 4라는 걸 잡았고, 최소값 구하세요라고 하면 얘가 이제 4가 된 거니까 최소값 m은 원래 함수 f에다가 얼마 대입하시면 될까요? 12를 대입하는 거예요. 12. 자, 12 대입하면 2 곱하기 로그에 2분의 1이 들어가고, 자, 12를 대입하니까 16이 되겠죠. 16. 자,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그지? 곱하기 로그에 2의 16. 근데 얘는 4잖아. 2의 4제곱.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8. 그리고 k 값은 4. 두 개를 더하세요. 마이너스 4 되겠다. 그지? 93번의 답은 마이너스 4. 4번이 정답입니다. 자, 94번 볼게요. 로그 함수의 점근선을 잘 알고 있어? 이 말이야. 그럼 로그 함수의 점근선, 진수가 0이 되는 x값. 그래서 x 플러스 5가 0, x는 마이너스 5. 그럼 얘가 k가 되겠네. k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25 되는 거 맞지? 정답은 25. 이렇게 풉니다. 자, 95번. y는 2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 m만큼 평행 이동했대. 자, 일단 y는 2에다가 x 대신에 x 빼기 m을 대입하고, 그리고 플러스 2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면 쟤를 가만히 보면 y는 로그 2의 8x라는 건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 즉 로그 2의 x 여기다 더하기 3이잖아.
근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x 대신에 x 빼기 2를 대입하고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얘하고 그리고 로그 2의 8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얘 두 개가 y는 x에 관한 대칭입니다 라는 뜻인 거야. 그때 m값 구해봐 라는 거지. 아, 그러면 편한 거 하면 되지. 자, 얘를 한번 지수로 고쳐볼까요? 로그 2에 x-2 하고 얘가 y 빼기 3 나와요. 그리고 지수꼴로 고치자. x 빼기 2는 2에 y 빼기 3 이렇게 쓰고 그리고 x는 2에 y 빼기 3에다가 플러스 2를 이렇게 쓰는 거야. 자, x에 대해서 정리 마쳤죠. 그리고 xy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y는 2에 x-3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고요. m값 나오죠? 3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혹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진 않죠? 1대1 함수인지 확인을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x에 대해서 정리하고 xy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96번을 한번 볼게. 요거는 자 따끈따끈한 문제죠.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한번 잘 보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두 곡선이 있다.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간다. 자, 선생님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래프.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 n이 1보다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증가함수인 거야. 그지? 자, 얘가 y는 로그의 n에다가 x 이렇게 그래프 나오고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로그 nx 그래프를 물론 평행이동 나중에 생각하고 여기에 전체 y 부호가 바뀌었어. 그러면 x축 대칭인 거예요. 따라서 얘를 자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얘를 적당히 이동했다라고 해도 개형은 변함이 없죠. 얘가 y는 해서 마이너스의 로그의 n에다가 x 플러스 3 그리고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분명히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라고. 교점이 x는 알파 뭐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근데 얘가 자격이 생긴 거죠.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x는 1이 있고 여기에 x는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일종의 뭐지? 간접 비교가 되겠죠. 1을 분홍색에 넣었을 때 y값이 노란색에 넣었을 때 y값보다는 커야 되고 2를 분홍색에 넣었을 때 y값이 노란색에 넣었을 때 y값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걸 동시에 만족하면 되잖아. 1을 여기다 넣어요. 자,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n에 4 되나? 여기 플러스 1 되고 그리고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로그 n의 1, 0이죠. 자,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커야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로그의 n의 4, 얘가 1보다 작아야 돼. 자, 잘 봐 여러분. 자, 얘가 이렇게 주어지면 자, 밑을 통일, 로그 부등식이니까 밑을 통일합니다. 로그의 n에다가 n이 되는 거야. 근데 이 n은 2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요거 증가함수잖아. 따라서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되겠죠. 맞지? 자, 또 두 번째 2를 넣어봅시다. 자, 여기다 넣었어. 로그의 n에다가 2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다 2를 넣게 마이너스의 로그의 n에다가 2를 넣으면 5 그리고 플러스 1 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넘어가면 로그 성질상 진수끼리의 곱이 됩니다. 그죠? 로그 n의 2 더하기 로그 n의 5는 로그 n의 10이 되잖아. 그리고 얘가 1보다 커야 돼. 마찬가지로 나는 밑을 통일하고 싶어요. 로그 n의 n 이렇게 통일하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됩니다. 그죠? 따라서 n은
10보다 작아야 되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쌤 설명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자,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n이 될 수 있는 건 5이거나 6이거나 7이거나 8이거나 9가 되면 돼. 그래서 요거 14, 요거 14, 28, 35가 되겠죠? 답은 35라고 하시면 돼. 자, 96번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현재 봤지만 요 그래프로 그린 거지. 그래프로 지금 우리 답지처럼 여러분들이 식으로 해결을 하면 이게 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지수 공부를 하든 로그 공부를 하든 또는 수투의 3차 함수, 함수와 함수의 관계, 미적분 공부를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일종의 스케치, 상황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보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좀 더 엄밀한 걸 추구하려고 하면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게 딱 돼야 돼.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자, 선생님은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돼야 된다 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 자신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학생의 기본 자세나 마음가짐인 거야. 선생님이 늘 얘기하고 있다시피 토끼처럼 얕게 거북이처럼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계속적으로 효율성이 조금 별로 없이 꾸준하게 하지만 미련하게 공부하는 거. 그리고 할 땐 하고 그리고 조금 쉴 땐 쉬고 그리고 나한테 뚜렷한 목표가 있는지 전공이 있는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자세 그리고 요즘에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컨텐츠 일종의 수학 문제인 거죠. 그죠? 학습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우리 EBS처럼 강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학생한테 맞는 나한테 최적화된 나의 실력에 딱 맞는 나의 코드에 딱 맞는 강의.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야. 그지? 일종의 보면 이 두 개가 겹쳐질 수 있는데 선생님 이제 보통 얘는 학습 컨텐츠 이거는 선생님 수업하시는 분 그러면 요 세 개가 삼위일체가 되면 내가 가장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수학 문제가 있고 아무리 좋은 수학 선생님이 있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냥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데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영역 또는 좀 소수의 마음가짐도 없고 학습 콘텐츠도 없고 또 막 이렇게 선생님의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도 있는데 한번 요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 좋은 책이나 문제가 책상 앞에 있나? 그리고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나? 그걸 한번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은 96번까지 풀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남은 문제 풀어서 이제 좀 로그 함수의 좀 종착점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